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견 없는 100일. 짐작하시죠? 기사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분위기로 내용들 좀 다루고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경향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100일 된 이재명 회견 없이 소감만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당 최고위원 회의, 공식 회의 매일 잡혀 있는,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잡혀 있는 회의 있죠. 거기에서 발언으로 대신했다. 취임 100일 소회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언한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죠. 민생 민주 투트랙의 노력, 그리고 질식하는 민주주의 수호, 야당 탄압의 강력한 경고. 그러니까 주로 어제 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비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최근의 어떤 수사상에 대한 야당 탄압, 이런 관점에서 좀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적혀 있었다. 그런데 측근 구속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그리고 본인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 언론은 이 지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견도 없었다. 이렇게 제목에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회견 대신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습,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에 왜 회견을 안 했습니까? 기자회견 안 합니까?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이 좀 있었거든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좀 검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이 정기국회 현재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협상들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도 신년에 어느 정도 상황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신년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참 많이 질문했어요. 이재명 대표에도 질문하고 기자회견 왜 안 하세요? 무슨 이유 있으세요? 설명이 나온 게 그러죠.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니까 바쁘다. 바쁘고 일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그쪽에 더 매진하는 게 맞다. 이런 설명인데 문희석 의원님, 사실 언론도 그렇고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딱히 그렇게 납득이 간다는 표정이나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이 일단 기자회견을 문희석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대표적인 현역 의원으로 꼽히시니까요.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어떤 과정 사이에 논의가 있었는지, 그 회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회견을 결국 안 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00일 기자회견은 이제 그동안 관례적으로 쭉 해왔는데요. 과연 이게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원칙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문제 제기가 좀 있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해서 민주당의 양대 선거를 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지지층의 복원과 함께 예.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을 소위 말하면 이제 여당에 앞서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정도 요즘에 좀 그런 추세 보이고 지지율을 있습니다. 회복시킨 이제 그런 예. 사실은 이제 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성과도 있는 것이고 예. 그동안 이제 민생 기조를 쭉 유지하면서 이렇게 야당 탄압에 맞서왔고 또 국정조사라든가 120만 명의 그 서명을 받아내면서 예.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고 이런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은 지금 기자회견 하는 것은 100일 기자회견 하는 것보다 예. 신년에 정기국회 성과들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정기국회가 다 마무리돼서 거기에 나온 성과를 가지고 1월 중에 신년 기자회견도 할수 성과를 있다. 풍성하게 하면서 예. 기자회견은 풍성하게 하면서 앞으로 민주당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럼 1월에는 예정돼 있습니까? 그럼?
1월에는 할 예정입니까? 신년에는 안 할 수가 없잖아. 신년 기자회견. 그렇죠. 통상 합니다. 네, 네. 그럼 그 1월 1년에 예. 1년 동안의 계획을 또 말씀드려야 되고 예. 지금까지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성과나 예. 부족한 부분들을 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1월 달에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1월에는 한다 지금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네. 자, 그런데 언론의 시각은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른바 측근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구속 내리기 기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을 향한 수사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 자랑거리를 얘기를 한 뒤에 질문을 받고 측근 관련 등등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리고 자칫 그 답변이 향후에 사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걱정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기자회견을 잡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뭐 그런 있거든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언론에 자꾸 인터뷰에 응하다 보면 예.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저번에 서훈 국가안보실장님도 예. 어디 강연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했다고 그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사실은 지금 저희 당이 민생 기조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법 오. 이슈에 매몰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예. 가급적이면 언론인들과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만약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사법 리스크, 측근들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꺼냈다면 그 기사가 굉장히 크게 달아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별 기사가 없이 그냥 회견 안 했다로만 나옵니다. 지금요. 문지석 의원께 추가로 질문 하나 관련된 질문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향후에 혹시 재판 뭐 이런 과정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한 거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 지금 나름 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가능성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 내지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소환이 있다면 당당하게 응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가정을 피할 하고 생각이 계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죠. 역시 뭐 같은 맥락의 기사인데요. 조금 다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이재명 여기 보면은 여당이 야당 파기에 몰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여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부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근데 사법 리스크엔 침묵하고 있다. 취임 100일 메시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 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평가를 담은 목소리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축이었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부패의 몸통이 된 것입니다. 옳은 소리를 내면 왕따가 되는 서글픈 민주당으로 전락시킨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성일종 의장께서 처음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전통이 있고 깊은 유서 깊은 정당이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양금희 의원께서는 어제 회견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원내대변인도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논평에도 100일에 관한 논평을 냈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딱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둘째 제명, 이재명 방탄 딱 두 가지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달변가십니다.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거 기간 내내 지켜보면서 저도 감탄을 참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달변가가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이 자신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형식입니다. 그걸 100일 기자회견은 아마 그 지사 시절에도 하셨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제가 봤을 때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도 트위트하고 글을 지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혹시나
나중에 이제 사법적 리스크를 확대할 것에 대한 경계가 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하고 계시다는 거. 일단 그것이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예. 사실 저는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굉장히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두 개의 축으로서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인 민주당이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이렇게 사법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예. 그에 대한 걸 잘 해나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지금의 전국 경색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 의원께서는 사법 리스크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약간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요 말씀에 들어보니까요. 자, 이번에는 김현정 대변인께요. 회견, 어떻게 보면 100일 회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100일 동안 어떤 집중적인 어떤 일을 통한 성과를 냈으면 그 성과에 대한 자랑, 그리고 향후의 계획, 뭐 이런 자리입니다. 통상 100일이라는 게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이 활동뿐만 아니라 당 자체 활동도 위축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위축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인정 대변인께서는요. 일단 저는 그 100일이라는 그 숫자는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면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예. 우리 문인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직 지금 예산안과 또 민생 법안과 관련된 처리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 그래도 그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제1당의 야당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 국민들께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길,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그 소회를 밝히는 것이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저기 야당 파괴 몰두 사법 리스크의 침묵 관련해서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동안 그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그것도 0.73% 1,600만 표를 득표한 후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력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정부의 모든 그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예. 먼지털이식 수사한 사례는 없었다. 예. 그리고 그 기본적인 기계적 그 형평성마저도 좀 상실되었다.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재명 그 저 대표와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들, 그리고 예.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본부장 리스크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 부인, 장모 관련된 예. 그런 수사에 있어서 뭐 압수수색만 보더라도 뭐 250대 0 이렇게 숫자로 보듯이 너무 편파적인 그 표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은 결국 이 윤석열 정부에서 협치를 통해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국정을 하기보다는 예. 그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져서 예. 야당 탄압을 통해서 야당을 괴멸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 차기 총선에서의 그 유리한 국면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이렇게 협치보다는 좀 협박을 통한 그 예. 사정정국 이런 거를 국면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요. 이것이 비단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야당 대표와 측근들뿐만이 아니라 전 예. 정부까지도 지금 확대되어 있고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까지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김용과 정진상 측근이라는 분들이 구속되고 기소되어 있지만 예. 어떤 혐의들도 밝혀진 상황도 아니고 본인들도 지금 그걸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막연하게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걸 가지고 묶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입장을 발표하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그건 좀 약간 무리한 예. 그 관점이다,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수석 전 대변인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아까 중간쯤 김영규 대변인 중간쯤 말씀하시는데 손을 갑자기 탁 드셨어요. 뭐 아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시죠. 얘기해야죠. 지금 뭐 야당 파괴, 그다음에 예. 협박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표현이 좀 과합니다. 협박을 통해서 야당 파괴 그리고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언론에 있었어요. 써 있어서 근데 읽었습니다. 이제 예. 보시기에 우리가 이 점을 간과를 해요. 이 의혹, 대장동 의혹 관련 얘기만 하면요. 예. 어디에서도 이걸 제기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민주당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낙연 당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에요. 이 얘기는
민주당 내부 구성원의 상당수도 이 의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것을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가 들어가는 것하고 예. 정치적인 이유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예. 성남 그 토착 비리에 가깝고 아.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표가 아닌 성남시장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개인 비리에 가까워요. 예. 이것을 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걸 한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이거는 야당 파괴다 이렇게 하기에는 거리가 많이 멀죠. 알겠습니다. 자, 문희석 의원께서도 지금 손 드시고요. 양금 의원께서 손 드시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요. 한 1분씩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원래 문희석 의원. 대장동 이 의혹은 예. 맞습니다. 우리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맞는데 예. 작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런 사업자들 간의 그다음에 50억 클럽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요 범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또 재판을 진행해 왔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바뀝니다. 남욱의 증언도 바뀌고 예. 진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김만배와 남욱이 원래 한 배를 탄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각자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욱과 김만배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김만배는 5년의 구형을 받고 예. 검사의 구형 5년 받아요. 근데 남욱은 1년 받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똑같이 뇌물을 줬는데 어느 한쪽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고 어느 한쪽은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서 예. 1년과 5년의 징역을 구형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급변침을 하는 거죠. 예. 수사의 방향이. 예. 지금까지 해왔던 재판 과정들에서 진행된 증언이라든가 진술이 다 무시가 되면서 새로운 증언을 바꾸는 거죠. 180도 바꿔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거는 이재명을 가장한 수사의 전환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자, 이번에 양금 의원님. 예, 일단 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수사가 뭉개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리겠고요. 문희석 의원께서는 급변침인데 예, 두 번째, 급변침은 과거 수사가 제가 이상했다.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 화천대 이와 관련해서 한 예. 모든 문제들 중에 보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15개의 그 토지 계획들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의 지분을 화천대유에다가 수의 계약을 합니다. 예. 이건 굉장히 배임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거 결정도 이재명 대표가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수익 상한제 예. 이것도 철폐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결정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범죄 혐의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가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조금 팩트를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 압수수색에 이재명 대표 쪽은 숫자. 250, 예, 그 예.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김건희 사모님 여사님 같은 경우에 예.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18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한게 아니다. 영권이다. 예, 그거 절대 아니고요. 그 지난 정권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이 200몇 번 된 데는 사실은 김혜경 법카 예. 그게 이제 뭐 관련되어지는 업체들이 100몇십 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가 좀 지나치게 커지게 뭐 과장되게 설명했다. 아무튼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숫자 갖고도 그동안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여기 왜 없느냐인데 그게 많이 되었죠. 뭐 여기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사안은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어떤 사실관계를 다툼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양쪽에서 뭐 전개를 하겠죠. 그 부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수사사항 하나가 있는데 어제도 재판이 좀 하나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얘기한 게 기사로 다뤄집니다. 이겁니다. 이재명 CR도 안 먹혀 발언. 남욱 변호사가 이게 지난해인가요? 이게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발언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호소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로 많이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쪽 이른바 남욱 변호사 등등등 대장동 일당이 본인 이재명 대표에게 CR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러니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혐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인터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어제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발언을 놓고 김만배 측 남욱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 얘기인데요. 좀 더 보죠. 대장동 재판 어제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한 거죠. 그럼 CR도 안 먹혀 발언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측, 여기 보면 김만배 측이 거짓말인가? 그러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했어요. 그러자 남욱 변호사는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거 사실이다. 그거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아랫사람이 다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윗선까지 갈 것도 없이 아래에서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이것도 알쏭달쏭한 설명입니다. 사실은요. 뭐 추가적인 질문이 뭐 나왔고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만 나오다니 멈췄다 그러죠. 이 얘기 짧게 유희석 대변인, 그다음에 유희석 전 대변인, 그다음에 김영 대변인께 먼저 유희석 대변인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뭔가가 잘 안 먹히는데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밑에 사람 선에서 다 되더라. 그 얘기고. 그게 이른바 그러면은 정치적 공동체 뭐 이런 걸 생각하고 한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뭐 남욱도 모르고 김만배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측근이라면 이 정도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정진상, 김용, 또 뭐 유동규 이런 분들이 뭐 남욱 등등과 뭔가를 했고 예. 그 관계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뭐 김용, 정진상 등의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공동체 그런 비스무리한 관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 등을 알지 못한다, 접촉이 없었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고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저렇게 남욱 변호사의 예. 진술을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본인이 받은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김만배 씨 쪽은 계속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배척하려고 하는 거고 남욱 변호사는 뭐 본인이 지은 죄만큼만 죄를 받겠다, 벌을 예. 받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그 상황에서 재판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방금 봤던 이 화면에 이 질문과 답변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2장으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김만배 측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요. 어제 법정에서. 그러니까 귀국 당시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12년 동안 그 사람 지켜보면서 뭐 얼마나 해봤겠어요? CR도 안 먹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했어요. 근데 CR도 안 먹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일단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인터뷰 거짓말 아닌가? 그러자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CR도 안 먹힌다. 아, 이게 묘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먹힌다. 그럼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명확하게 여기까지 설명되진 않았어요. 아래로 갑니다. 그럼 증인 주장대로라면 CR 많이 먹힌 거 아닌가? 밑에 사람이 다 한 거지 추측이나 추측인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분은 이재명 대표로 확인이 됐는데 CR도 안 먹혔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제가 들었지만 명확하지가 않네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저 그래픽에서 강조점은 예. 공식적에 들어가야 돼요. 공식적. 예. 또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는 먹힌다? 제가 볼 때는 면담도 안 받아주고 어떠한 접촉도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아, 그렇게 요거를 말한 거 아니냐? 비공식적으로 먹혔다고 한다면 12년 동안 했는데 CR이 안 먹힌다 이런 용어 안 쓰죠. 그러게 또 앞에 얘기는 또 그렇단 앞에 말이에요. 얘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 예. 모든 공식, 비공식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CR이 안 먹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이 해석이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이 대목이 사실은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억울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근거로 든 게 이게 자주 근거를 들었거든요. 이 대목을 남욱 변호사 이 인터뷰를 보고 본인은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법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김민정 대변인은 어떻게 이 대목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먼저 이제 지금 예, 작년에 대장동 그 재판이 시작된 것은 예, 유동규가 이제 기소되고 이렇게 대장동 일당들이 재판 시작된 거의 그 물증은 정력강 녹취록이었습니다. 예. 정력강 녹취록에서 428억 원 유동규 것이다라고 시작해서 대장동 일당들의 그렇습니다. 재판들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그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들이 다 같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수사검사들이 바뀐 다음부터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동안의 그 이제 수사와 기소는 검사들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런 실체적 관계들이 저는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이 사건에서의 물증은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그 남욱과 유동규는 특히 남욱은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전원 전문 증거, 예. 증거 능력이 없는 전원에 의한 발언들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이나 많은 그 전문가들에서는 김만배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재판에서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 남욱 씨가 2021년 9월 달에 그 귀국하면서 인터뷰했던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걸 확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428억에 대해서도 남욱이가 김만배한테 들어서 김용과 정진상의 목도 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만배 본인은 본인 거라고 재판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진술만 바꾼 예. 저희는 당연히 이것이 유동규와 남욱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검찰과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했다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 정영학의 녹취록과 김만배의 증언인 것인데 김만배가 지금 그렇게 일관되게 그 사실들을 이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것은 그 검사들의 이제 영역이지만 예. 재판 과정은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증거 특히 그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예. 됩니다. 이미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은 벌써부터 그 신빙성과 일관성이 깨지고 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그 대장동 일당들의 그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고 예. 또 우리 김용과 정진상이 그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그 조작 수사에 대한 그 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역풍은 정말 대단히 크게 불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 재판과 법정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요. 뭐 그 전에는 밖에서 기자들 만나서 참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사로 많이 다뤄졌는데 어제도 남욱 변호사가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크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만 또 덧붙이면 예. 남욱은 정진상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은 김용과 정진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온 저 내용을 보면은 예. 남욱은 그래서 모든 것을 유동규를 통해서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언론이나 그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들, 공소장이나 영장 내용을 보면 예. 전부 무슨 남욱에서 정민용, 정민용에서 유동규, 유동규에서 김용, 예. 정진상으로 갔다라는 그 돈의 출처에서 그 유동규에서 김용과 정진상으로 갔다는 어떤 물증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저는 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사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요. 그래서 뭐 법정 재판 열리면 무슨 얘기했다. 그러니까 재판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듣고 이렇게 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